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천간합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천간합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합에 이어서 천간충과 천간극이 나왔는데요. 과연 충과 극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충이라고 했어요. 충이란 상호 관계로 상대성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며 토가 충하는 경우 공간과 공간이 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지난 시간 천간합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음과 양이 만나져서 다른 무언가가 나왔죠.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다른 무언가를 발생시키는 합이었다 하면 충은 같은 것끼리 만나집니다. 같은 것끼리 만나져서 충을 하게 되죠. 양은 양과 만나고 음은 음과 만나서 충을 하죠. 충을 해서 변화가 되라.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충을 하는 겁니다. 토가 충하는 경우 공간과 공간이 충을 한다고 보면 된다. 토는 무형의 무한한 공간이라고 했죠. 그 공간끼리가 충을 한다. 그 예를 들자면 별과 별이 충돌하고 구름과 구름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자, 이 별은 무토가 되겠죠. 우주에 많은 별과 별들이 충돌을 하죠.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유성이라고 우리 별똥별 있죠. 별똥별을 볼 수가 있고 다음 구름과 구름 구름과 구름은 기토는 물상에서 구름이라고 했죠. 구름과 구름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나오는 게 모래라고 했죠. 이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생각에 생각이 겹치는 것과 같으니 이때 일어나는 현상은 수면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천간은 하늘의 공간이라 해서 하늘을 나타내며 또 사람으로 보자니 생각을 한댔죠. 뇌에서 생각을 한댔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곧 무형이다. 형태가 없다. 사람이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내보내죠. 지시를 하죠. 지시를 받아들이는 게 지지가 됩니다. 지지는 반대로 땅을 가리키면서 생각이니까 생각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죠. 행위면서 행위는 눈으로 보입니다. 해서 유형이에요. 천간과 지지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천간과 지지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지가 되겠죠. 머리에서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표현해내기까지. 물론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그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표출하는 게 행위, 지지가 되기 때문에 지지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간은 생각에 생각이 겹친다.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수면 부족이라는 현상이 생기죠. 그로 인한 질병들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갑경충이 있고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토충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희박하다. 얘네들에 비해서 토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간 극이 나왔어요. 극은 앞 시간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서 극에 대한 설명 드렸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쌍방이 이로울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역시도 천간에 적용이 되는데 극은 일방적이라서 대항하기가 어렵다.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여 일방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거대한 행성이 소행성을 공격한다면 작은 행성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큰 게 작은 것을 치니까 작은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사람으로 비교하니까 큰 걱정거리가 생겨나면 작은 근심은 사라진다. 두 가지가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비중을 봤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에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작은 근심거리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사라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간무극, 을기극, 병, 경극, 정신극, 무임극, 기계극 이렇게 되죠. 목이 토를 극합니다. 목극토 아시죠? 목극토 나무 뿌리가 땅 속에 흙을 파고들죠. 파고드는데 흙 입장에서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흙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무 뿌리가 흙을 감싸주고 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흙이 흩어지지 않아서 좋다. 서로가 극을 하지만 또 반대로 보자니 이로움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변경극, 정신극 나왔어요. 이거는 화극금이죠. 화극금. 불이 쇠를 녹인다 하지만 그래서 쇠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녹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금은 없다고 했죠. 자연에서 금은 없기 때문에 화의 절대적인 필요하다 했죠.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이 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이 필요하다. 다음은 무임극, 기계극 해서 토극수를 하고 있죠. 토극수. 흙으로 만든 댐이나 뚝이 물길을 막는다라고 했죠. 오히려 자유로운 물 입장에서 보면 내 갈 길을 막아두는 댐이 되겠지만 역시 이 물도 흙 속에 침투해서 스며들어서 흙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이로운 존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죠, 이제. 천간은 사람의 뇌에 해당하여 생각에 해당하기에 천간은 사람의 뇌에 생각, 그죠? 천간은 하늘이라고 했고 사람에 있어서 뇌에 해당하니 내가 하는 일은 생각을 하는 공간이더라. 그 생각은 형체가 없으니 무형. 이를 현실로 옮기는 것은 지지의 몫이다. 지지. 그래서 지지는 땅을 가리키면서 생각을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죠. 하기 때문에 행위가 되면서 행위로 표출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표출되니까 눈으로서, 육안으로서 가늠이 되죠. 되기 때문에 얘는 유형이다. 그래서 천간이 충하거나 극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이나 일방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여 천간 충과 극을 오행에서 상충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에 수화는 상하 관계로서 오르내림이 원리일 것이고 수화 상하 관계 수직이죠. 오르내림이 원리일 것이고 목금은 수평 관계. 자, 여기 목이 있고 금이 있죠. 수평의 관계. 좌우 이동이 원리이다. 하지만 건강으로 볼 경우 목이 신경성, 금은 호흡기로서 신경과민으로 오는 호흡 곤란이라고 할 수 있으니 두통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이 수하충은 상하충이랬죠. 상하 또는 수직이 됩니다. 다음 목금충이죠. 목금충은 좌우가 되면서 수평이 됩니다. 수평충. 그래서 목금의 충은 진화를 요구하는 충이고 수화충은 변화를 요구하는 충입니다. 진화와 변화 차이가 있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죠. 이 열매가 나중에 다시 목으로 돌아간다 했죠. 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바뀌어라. 진화. 그리고
수하충은요, 물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수증기로 증발이 되죠. 하지만 이 증발된 수증기가 다시금 B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준다. 수하충은 상하 관계이며 수직충이라고도 하고 변화를 요구를 하면서 목금충은 좌우 수평을 나타내고 진화를 요구를 한다. 진화를 요구하는 충이다. 건강으로 볼 경우 목이 신경을 관장한댔죠. 금은 호흡기로서 결국에는 신경으로 오는 호흡 질환, 신경과민으로 오는 호흡 곤란. 그래서 두통이 상당할 것이다. 바짝 뭐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다. 그랬을 때 호흡 곤란 일시적으로 오죠. 호흡 곤란이 와서 두통이 수반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게 된다면 의식을 잃죠. 의식을 잃게 되는 쇼크까지 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는 이뇨계로 신장을 담당하니 체온과 관계가 깊고 화는 정신계로 신장을 관장하니 혈압과 관계가 깊다. 수는 이뇨계를 했죠. 신방광을 나타내고 화는 심장, 소장했죠. 신장에서 하는 역할은 혈액 속에 나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게 신장이 하는 역할이고, 심장은 심장에 모인 혈액을 심장 근육 펌프질로 인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으로 다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수와 충은 고열에 의한 정신착란이나 열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머리에 있는 뇌가 되겠죠. 그래서 정신착란이나 체온 유지가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들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강한 목이 금을 충하면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화가 수를 극하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강하다 했으니까 많다는 얘기죠. 과다. 금극목이라 했죠. 금극목이라 해서 금이 목을 칠 수가 있는데 목이 강하게 되면 오히려 금을 친다. 금극목이라서 금이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많아지게 되면 되려 금을 친다. 그래서 관절에 문제가 있다. 관절도 되죠, 금이. 그리고 화가 수를 극하면 이 역시도 수극화가 돼야 되는데 많은 화가 오히려 술을 친다. 술을 극하게 되면 신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천간에서 토가 충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수화와 목금이 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가 충하는 경우는 아주 거의 희박하다. 희박하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만 토가 제공을 해주지 이 공간 안에서 토를 제외한 나머지 오행들의 충이나 극이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자리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가 스스로 충을 하거나 극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사주에서 충극이 일어나면 상호작용이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부호와 부여된 십신과 자리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 부호와 부여된 십신. 그러니까 그 부호가 가지는 십신이 무엇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아차리고 대비하거나 막을 수가 있다. 사전에 알아차린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또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품고 있으므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항상 동전의 양면성처럼 이런 면도 있으면 저런 면도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품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불문하고 사주에 한만이 있다면 눈물이 많고요. 또
정에 휘둘리게 돼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만이 좋은 것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극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충이 있으면 물론 내가 충이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자면 충이 있기 때문에 그 충으로써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다치면서 스스로 얻어지는 경험들에 의해 결국엔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합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고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충과 극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로써 천간까지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지에 들어갈 텐데 천간에는 부호가 1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지에는 이제 12개 아시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